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중소기업의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춥다고 합니다. 경제 한파는 이것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빨리 봄이 와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봄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또 많이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황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달째 되어 갑니다. 한 달 동안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준비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달 동안은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을 하면서 혁신 정책이 뭐가 있을까 직원들하고 매일 토론하고 함께 했던 시간 같습니다. 엊그제 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언제 일이었지 하고 잊어버릴 만큼 바쁘게 산 3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원분들 개개인의 어떤 실력이나 그 관점들에 의존했던 것을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표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뭔지 또 궁금합니다. 요즘 저는 혁신에 꽂혀 있습니다. 사실 네. 혁신이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 AI 이런 쪽도 발전을 시키지만 혁신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실 기업은 도태하게 되잖아요. 그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 날은 오지 않을 거다. 혁신은 첫째 날만 존재하지 둘째 날에는 네. 당신들이 영원히 볼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 메일의 주소가 베조스가 했던 것처럼 데이원이 제 회사 메일의 주소입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함께 내년도 사업에 뭘 담을까 하면서도 가장 방점이 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이 사실 플랫폼 사업에서는 생명이고 직원분들하고 해서 더 따뜻한 이제 공공 배달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직원분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원들과 특별히 잘 지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직원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죠. 특히 네.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또 직원분들이 그동안 다쳤던 마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결국은 아이디어가 되고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과의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분위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다들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든 아무것도 삭제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다 내놓자. 그리고 사실상 그거는 지금은 상품이 안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맞으면 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면 그것이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실리가 생겨서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외국계 기업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를 주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신세대 대표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보다 지금 있는 분들이 그 어쨌든 구성하는 세계가 그 가장 이제 우리 회사로 보면 구매력도 높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제가 배우려고 하고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또 완성도를 높일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롤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대표님에게 인생에 중요했던 순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상을 받은 장면인 것 같은데 옆에 좀 유명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이 정말 굉장한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남경필 지사로부터 제가 경기도가 생긴 이래 네. 도지사가 도의원한테 준 첫 번째 감사패입니다. 네. 저 해에 그 LH 관련해서 취등록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800억을 경기도에 더 벌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800억씩의 수익이 네.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패로 이렇게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그때 당시 복이 많았죠. 그런 네. 것이 제 눈에 띄어서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군요. 그렇죠. 지방의회 의원이 그 하나의 법 속에서 상충되는 모순을 발견해서 개정해낸 거, 그걸 법까지 개정해낸 것은 아마 상당히 드문 일이 돼가지고, 네. 저도 영광이고, 경기도 전체가 영광이었던 거죠. 아, 우리도 국가의 법을,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가 법을 바꿔낼 수 있어.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네,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뿌듯한 사진이라고. 그럼 제 혜택도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1등은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1등은 정말 꿈 같은 날이 있었죠. 네. 2020년이죠. 20년 1월 네. 27일 날. 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첫 상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침 서울 차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코로나 발생 환자가 고양시에 나왔다. 1차에서 나오고 2차는 이제 지금 다시 그 재검진 들어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어떻게 이게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냐. 그래서 마스크라는 이제 대안이 나와서 마스크를 저희가 그때 전부 700원에 그 57만 정을 사요. 그래서 네. 고양시는 무상으로 그걸 다 나눠주거든요, 초기에.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나서 전부가 다 그 문을 걸어 잠그고 통행금지 시키고 수많은 죽음이 묘지도 만들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고양시가 만든 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공간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검체를 하고 나면 이 공간을 소독을 하고 30분을 이제 비워놔야 돼요. 그만큼 네.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는 공간에 이제 벽을 다 없애버리니까 소독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0분 걸리는 게 3분에 한 분씩을 검체할 수가 있었죠. 그게 나왔는데 한 30분 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이 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네. 카메라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 오고 CNN 오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게 뭔 일이야. 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 했는데 근데 약간 그게 코로나의 이제 대응 방식을 세계 대응 방식을 바꾸는 거죠. 폐쇄적이고 움츠러들었는데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꿔드려서 정말 이게 세계보건국에 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로. 네. 이건 그때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희 지역 얘기인데 네.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땅을 국토부가 자기네 소유로 등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이상해. 그래갖고 30년 전에 문서를 다 뒤지고 그 정보 그 문서 보관소 거기도 뒤지고 해가지고 결국 그걸 다 찾았죠. 아우. 그래서 그게 네.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개발 예정지에 들어있거든요. 그 개발 예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한 5천억 좀 됩니다. 우리 시민들 잘 몰라요. 30년 동안 그게 남의 땅이었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 뭐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네, 이렇게 다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 도민들 혹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어쩌다 보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보면 스타가 되기도 네. 하고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또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도민들 이용자들한테는 특히 그 혜택이 되지만 네. 그게 소유주한가 국민연금인데 거기엔 또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이렇게 많이 받고 계신데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거는 제가 총학생회장 때인데 네. 그 84년, 1984년, 85년도 사진이에요. 네. 저 시기는 사실상은 그 대학이 거의 뭐 매일같이 민주화운동 요구를 하고 군사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런 네. 걸 할 때라 사실 저 사진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절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총학생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회장이셨던 건가요? 예, 그때는 네. 직선제였었는데 그때 선출이 돼서 총학생회장을 지냈죠. 네. 요새 보면 시국이 상당히 어수선한데 네. 그때는 이거에 한 강도가 10배쯤은 강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리더셨고 지금도 아직까지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때는 뭐였나요? 우직하게 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도 얼굴이 제일 까맣고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촌놈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저런 일을 맡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데에서 딴 분들이 네.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지지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음을 이때부터 샀던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어떤 학생이셨나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냥 착하고 어쨌든 선생님이라도 말은 잘 듣고 근데 이제 강요하는 건 되게 싫어했고 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목소리가 크고 활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묵묵하게 할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사실은 농사가 주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농사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농사가 내일이 아니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네. 힘드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나도 그냥 평범하지만 좀 더 그 어쨌든 다감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꿈이었지 네. 지금처럼 뭐 정치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꿈은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농사만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세 번째 사진도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네. 착한 소비, 착한 가격 행사할 때 사진입니다. 네. 사실상 플랫폼 사업을 해서 공공배달앱들이 모였는데 전부 다 이제 그 저조하다 뭐 이런 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하죠. 네.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저희 공공배달앱을 쓰면 배달 한 건당 4,000원 정도가 소상공인한테 가는데 이걸 네. 잘 모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면 도와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네. 이 소비자들이 가급적이면 공공배달앱을 많이 쓰자. 그러한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하고 함께 이렇게 협의하면서 보면 아, 똑같은 고민을 하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구나. 네. 연대해보자. 그래서 네. 연대의 이제 물꼬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연합체라든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제 그 첫 번째 모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착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경기도 주식회사가 2016년도에 그 만들어집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실 혁신적인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공공이 그 중소기업 제품을 그냥 팔아주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뭘 매출을 내니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선뜻 와닿지가 않는 네. 상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구체화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이 하나의 큰 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제 지원을 하거나 그 MD들을 투입해서 매출 어떻게 늘리는 방법, 뭐 영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해드리고 네. 그러고 하나가 이제 배달 그 공공배달 이제 배달 특급이죠. 네. 그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대표적인 상품이고 저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죠. 지금까지 약 4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제품 이런 것들 저희가 판로를 만들어서 돕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판로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도 팔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도 시용품상이라는 이제 신세계 아울렛에 입점을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와서 항상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세 분야가 우리 경기도 주식회사의 대표 아이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 주식회사의 2025년 목표가 궁금한데요. 어떤 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계신가요?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 만드는 원년을 만들자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고 배달 특급이 공공 배달이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신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그 2022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봤을 때 작년도 예산이 그 프로모션비가 37억밖에 안 돼요. 85억이었던 게 55%가 줄은 거죠.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고 매출이 줄었다, 적자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줄였고 적자가 아니라 그것은 그 소상공인들 내지는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지. 어떤 그 항목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막 1,000억씩 지원하는 거는 지원금이라고 하고 저희는 62억을 준 중에 뭐 조금 적자가 나면 이걸 적자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용어지. 네. 실제 그 시민들한테 내지는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프로모션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도 똑같이 가니까 네. 그만큼 늘려서 이제는 흑자 전환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보호 그리고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기준점입니다. 사실 그 판매 수수료가 그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다른 민간 배달 앱들은 지금 보면 9% 수수료를 받고 있고 9% 이외에도 이제 상품이 노출되려면 노출되는 상품 이제 홍보료를 또 지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배달 특급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료를 받지도 않고 매출이 적다고 그래서 그거를 후순위로 노출을 안 되게끔 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배달을 안 가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가까운데 도시화된 곳만 가잖아요. 네. 저희가 보면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저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평, 저쪽 연천 같은 데는 10만 건이 넘어요. 거기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예요.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인 이제 화성이나 그 평택,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이 용인 같은 경우는 43만 건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죠. 네. 화성 같은 경우는 35만 건. 이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평준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우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 배달앱이 집중돼 있는 데를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나오겠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공평하게 내지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그 배제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공공 배달앱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이 전국 공공 배달앱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공공 배달 앱이 실패를 했니 성공을 했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린 매출은 1년에 1,000억 정도씩 해서 4,000억의 매출을 올렸고 또 하나가 저희 회원이 이제 110만 명입니다. 그 정도면 이 회원들을 저희가 조금만 더 우리 상품을 이용하게끔 우리 배달 앱을 이용하게끔만 저희가 그 전화를 해준다면 반드시 재개할 수도 있고 민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플랫폼에 요새는 마음을 담는 그 플랫폼에서 어쨌든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그 먹는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이제 표가 나요. 아이들이 카드를 대면.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공공 배달앱에서 배달을 해주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여기저기 해서 찾아서 이제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네. 먹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면은 내가 돈을 내고 했는지 카드를 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가족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따뜻한 돌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슈퍼 히어로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이번에는 야구르트랑 이제 함께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야구르트가 프레시 매니저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 이거를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체크하고 돌봐드릴까 이런 사업으로까지 이제 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단순하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그 유지하고 그것을 건강이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킬까 이런 고민을 그런 업체들하고 거기에다 이제 IT를 접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님 이력이 되게 화려하다라고 느꼈어요.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고 또 고양시장으로 또 계셨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도 많이 만나 뵙고 또 소통도 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어려울 때 에피소드가 있죠. 왜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나고 가는 데마다 이제 쫓아와서 이제 3기 신도시 취소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곤혹스럽기도 했는데 사실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이지만 또 어딘가 택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안 하면 문제된 이제 주거 불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현 세대하고 다음 세대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현 세대들은 신규 아파트를 안 짓고 여야 내 집도 올라가고 내 집이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생기는데 새로 지면 이제 이런 인센티브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데에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죠. 그리고 신규 아파트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걸 줘야 임대주택도 많이 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이해관계 서로 이제 충돌하는 지점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인생 황금기가 또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란 표현도 있잖아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제가 도의원에서 시장까지 하는 12년이 어떻게 보면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공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역량이나 역할을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리에이티브함이 빛을 발했을 때 그때가 또 전성기였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청년 세대들한테 주로 이제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항해라. 그러니까 고정관념, 관념에 저항을 해라.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은 누군가가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지 바뀌지.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이 당신의 몫이 아니라 전에 살던 분들이 연구한 몫이니까 당신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몫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감사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어요. 아쉽네요.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좋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 회사를 더 많이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흑자전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와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들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자랑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새로운 신화를 쓰고 싶다는 이재준 대표와의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의 대문을 바꿨습니다. 공존을 향한 여정이라고요. 올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설이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행복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 않겠다,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앞선다면 사실상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내지는 플랫폼 사업들이 모든 것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플랫폼이라는 것은 평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도 평면처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정말 모든 분들이 경제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설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